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아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차차나지겠지 차차차지겠지 하루에 하루를 자, 차재권의 차차 나아지겠지 정치 이슈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야, 이 윤정훈 총장의 그 재임 시절 고발 사주 의혹, 예, 예.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김웅 의원, 예, 예. 지난해 총선 당시 이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죠 손준성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가지고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 뭐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 예. 이게 더 의혹을 키우는 게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에요. 예.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딱히 나온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주예요. 그 기자회견 할 필요가 사실 없었죠. 예. 전혀 뭐 그냥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데 저는 기억 안 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와요. 왜냐하면 사법고시생들은 대부분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대단히 선택적 기억 장애가 있는 건지 기억할 거는 또 기억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기억 예. 못할 건 또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아마 알 겁니다. 김 의원이 뭘 기억하고 뭘 기억 못하는지. 근데 뭐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 아주 돈독하고 이런 예, 예.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사안이 미칠 파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말 쉽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예, 예. 법률적인 그런 수사 절차에 그냥 맡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골고루 말했지 기억나지 않는다. 네.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검사다운 예. 멘트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쟁점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을 했는지 총장 시절에 네. 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밝히기 만약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또 기자회견을 자처해가지고 많이 화를 저도 내던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딱 바랐던 거는 김웅 의원이 의원이, 총대 예. 메고 나와서 내가 썼어. 장렬하게 전사해 주기를 바랐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예, 예. 방법이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지금-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사실 가버린 김웅 거죠. 의원은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건 보통 이제 그 법정에 갔었을 때 네네.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증언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윤 전 총장이 어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는 것까진 괜찮은데 네. 그 화를 내는 그 순간마다 늘 실언을 좀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또 의원들도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언론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봤잖아요. 굉장히 진짜 한마디 근데 한마디가 다 참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 언론들 그 많은 기자들이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고 화가 나겠죠. 메이저 언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근데 KBS MBC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는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될 사람이 화를 낸다. 대단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은 화를 뒤에서 내야죠. 앞에서는 어떻게 해도 되게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 예. 것들에 대한 수업이 저는 전혀 안 되신 분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바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예, 뭐 당연하죠. 정치인이 아니라 네. 이전에 검찰총장이 그 여전히 그 습이 있다 네. 그 말씀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듣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부인은 왜 뉴스버스하고 인터뷰를 했느냐. 그러니까 메이저 같은- 언론도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거 터트린 인터넷 언론사가 네. 그 부인과 관련된 그 뭐. 뉴스를 네. 굉장히 좀 고무적인 뉴스를 그렇게 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이진동 뭐 대표입니까? 예. 그분이 사실은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 기자고 약간 우측에 가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뭐가 문제인지 그걸 왜 그렇게 의혹을 갖고 예, 예. 네.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 좀 떨어지고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네네.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불경에서 지지도 급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불경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불경 출신의 정치인이고 네. 지난 대선에서 나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20몇 %의 득표율을 보여준 사람이고 예, 예. 경험치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보다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옳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불경 스타일에도 또 맞는 부분들도 있고 2030 세대들 입장에서도 자고우면하지 하고 한 길만 파고 있는 거고 자기들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붙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좀 사람들에게 그 감정의 어떤 골을 좀 팔 수도 있지만 예.
그 언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결같은 그 방향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높게 그런데 이제 평가한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중도층이 바로 그분을 그겁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예, 본선 예. 경쟁력은 결국 중도층을 흡수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 저는 집도끼는 굉장히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인데 중도층까지 저변을 확대하는 건 저는 쉽지 않은 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저는 국민의힘이 힘 쪽에서 예컨대 윤석열을 제치고 홍준표 의원이 올라가더라도 갖게 되는 엄청난 부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꽤 남았어요. 예.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고 이후에도 뭐 지금 원희룡 지사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저는 뭐 그래도 대세는 아마 갈 거다. 근데 저는 1, 2위 후보는 뭐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 밑에서부터 치고 나오는 힘은 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2위 후보가 한창 떨어져 있다가 쫙 치고 올라가는데 누가 다른 후보를 돌아보겠습니까?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 2위 후보 간의 각축정일 거고 윤석열 후보가 빨리 내려앉아 버리면 근데 2위 후보가 따라 홍준표 후보가 캐치업을 해서 완전히 눌러앉아 버리면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힘들 않을까. 것이다. 굉장히 천천히 네. 늦게 빠질 가능성이 꽤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매니아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안 빠지고 특히 60대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버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어제 이낙연 후보가 모든 것을 던져서 정권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저도 깜놀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 성분은 안 됩니다. 정책에서는 이미 이재명 지사한테 뒤지고 있는 거고 예, 예. 그걸로 이렇게 추월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보니까 결국은 개인 신분의 변동을 통해서 이제 돌파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고 호남에서 호남 선거인단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호남의 아들이다. 나 지금 모든 거 다 버렸다. 집에서 나 챙겨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명백하게 보낸 거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12일 날 이제 1차 선거인단 투표 64만 명을 하는데 예. 전체 200만 명 중에서 지금 투표율이 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 명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64만 명이면 거의 결정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호남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게임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 뭐 다른 타향에서 사시는 분들도 네. 그 타향에 그 적을 두고 어쨌든 투표인단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서울, 경기, 인천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종로가 정치 1번지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순간 생각을 해보면은 또 재보궐선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예, 예. 그럼 또 한 가지 문제는 윤희숙 의원이 지금 사퇴 던졌어요. 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예, 예. 그때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같이 처리할 겁니까? 굉장히 예. 얽혀버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퇴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 사퇴하기 쉽지 그다음에 않다. 저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예. 민주당이 그 사태를 받아들일 건가? 이것도 쉽게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먹이 예.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정말 깔아앉아 버리죠. 근데 당장은 이제 이슈 파이팅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던졌긴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제 경선에서 끝나가지고 네.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느냐, 네. 아니면은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얼마만큼 큰 반향을 일으킬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근데 개인한테는 되게 큰 차이인데 문제는 사실 당대표까지 하고 몇 성한 의원들 지사까지 하신 분한테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던지는 가치가 초선 재선 의원 던지는 가치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예,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지난 주말에 이제 충청 경선 결과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돌파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어서서 좀 예상보다는 크게 앞섰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는데 투표율이 낮은 부분에 대한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투표율이 낮은 보십니까? 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만약 경선이 그만큼 붐업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나를 아직도 껄끄럽게 여기는 민주당 내의 당원들과 그다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투표율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관점에서는 혐의죠. 예. 불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씻는 해소하는 노력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 봅니다. 네. 예, 뭔가 숙제를 남긴 거죠. 숙제를 남긴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부산에 그 시민들이 좀 지켜봤을 때 좀 눈여겨봐지는 게 전재수 의원, 예,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캠프로 거의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 전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전달했는데 네. 충청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눈치 보기 끝난 거죠. 그냥. 눈치 보기가 눈치 보기가 끝났다고요?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광재 계열에 좀 붙어 있으시던 분이죠. 그래서 이광재 의원 경선 나왔을 때 도와드렸고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캠프에 갔을 때 정세균 캠프에서 공동대변인 인원까지 올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활동이 되게 저는 지지부진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몸은 끌려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뭐 자기 정신세계가 이재명 지사를 더 좋아하면 가는 건 뭐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지난 1일에 이제 부산 지역 광역 기초의원 68명이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네. 거기서 또 일부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왜 이렇게 눈치를 보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경선 끝나면 본선해야 되는데. 어차피 원팀이니까 네. 민주당의 기본 정신은 원팀이니까 뭐 지금 눈치 보나 그때 눈치 보나 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일찍 뽑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막 들쭉날쭉 할 거라고요. 지지율 조사하면은. 저는 이제 좀 민주당 입장에서 두려운 부분들은 국힘이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저는 대단히 지금 자제하고 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춰진 카드들이 뭔지 본선에서 터뜨릴 카드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누가 고민한다고 알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만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본선 전에 예.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서 뭐 1대1 했을 때 누가 이기네 했을 그렇죠. 때 그게 굉장히 좀 시끌벅적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대선 후보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국민의힘하고 조금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일정 자체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근데 뭐 거죠. 예, 지금 이미 뭐 이렇게 다 이미 안 됐는데요. 됐으니까 그 민주당은 원래 갖고 있던 그 기본적인 한계를 안고 싸워야 되는 입장인 거죠.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네. 어제 1차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제 1차 이제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 돌입했는데 이게 전체 선거인단 3분의 1 예. 규모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좀 바뀌겠죠. 그렇죠. 네. 저는 1차 선거인단에서 이 되게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직 넘버라고 할 수 있는 걸 넘길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2차까지도 안 가고 2차까지 끝날 저는 안 수 갈 있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있는 이 상태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부분도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건 저는 예컨택에 좀 가능성도 좀 보이고 뭐 그렇죠. 박형준 부산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예, 부산시 임시회에서 방역칙 위반 논란 네네. 예, 뉴스로 나왔었죠. 네. 이게 집중 부각되면서 공격을 하고 또 오늘 13일과 14일 시정질문에서 이게 언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언급하겠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미 공식적인 사과를 한 거긴 하지만은 저는 그 의회 앞에서 책임 있게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뭐 예컨대 뭐 시상식을 던질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네네. 좀 자기가 받아야 될 적절한 뭐 그런 것들을 받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선거 국면이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팽팽하게 이어지겠죠. 예. 당연히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아니 교수님. 캐럿.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아유, 귀염둥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지막에 큰 웃음 주시네요. 예. 차차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차지원의 차차 나아지겠지. 예. 자, 지금까지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지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큰 웃음 주시네. 예, 이제 제법 썰렁 해가지고 이제 또 감기도 조심해야 될 것도 같고 독감 예방 주사도 곧 맞는다 하고 우리가 늘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또 오후에 흐리다 하니까 그것도 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루두루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갈치 아침에 17,723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